네, 밤사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충청과 남부 곳곳이 물에 잠기거나 하천 제방이 유실되는 등의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현재 비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곳곳에 내리던 빗줄기는 약해졌지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밤사이에 충청과 남부 지역 곳곳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곳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군산시 어청도 1시간에 146mm의 비가 내렸다고 하는데 1시간에 100mm가 넘는 양의 비 어느 정도 양이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보기 힘든 정도의 네. 양인데요. 우리가 이제 비의 양을 가늠을 할 때 아까 어청도 같은 경우는 뭐 500년에 한 번 빈다고 하지만 네. 우리가 확률을 얘기할 때 500년 전에 기상 측정은 안 했죠. 근데 그만큼 지금 고강도가 심각한 상태고요. 비 오는 양을 보면 약 10mm 정도만 와도 자동차 와이퍼를 생각하시면 2단, 3단 정도의 자동으로 놓았을 때 속도로 네. 움직이고 네. 20mm만 넘어가도 자동차가 최대로 와이퍼가 움직여도 깨끗이 닦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0mm가 넘어가면 앞이 보이지 않고 폭우가 내렸을 때 와이퍼를 아무리 움직여도 운전을 못하게 되고요. 네. 50mm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비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고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쏟아져 내리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mm 정도라고 하면 그 양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것도 시간당 그렇게 내리니까 충격이 매우 크게 되는 거죠. 네. 밤사이에 이렇게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저희 연합뉴스 TV로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제보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제보 영상 잠깐 좀 보시면서 당시 비 피해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구 달서구의 도로입니다. 삼거리 도로인데 모든 방향이 물에 잠겼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니는 차량들 바퀴가 물에 잠긴 채 다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연일 밤마다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충남 서천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밤사이에 충청도 많은 비가 내렸는데 서천의 도로가 물에 완전히 잠긴 모습 제보 영상으로 들어왔습니다.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119 소방 구급차 새벽 시간에 물살을 가르면서 도로를 지나는 모습도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천에는 오늘 새벽 2시 16분부터 1시간 동안 111.5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북 익산의 모습입니다. 전북에도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농가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기는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날 익산 함라 지역에는 새벽에 255mm의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차량 침수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네, 다음은 경북 구미입니다. 주차된 차 위로 산에서 내려온 토사물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구미를 비롯한 대구 경북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이 지역은 밤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저희가 제보 영상 보고 왔습니다. 도로가 완전히 물에 잠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도로가 잠길 경우에 만약에 운전 중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일단 그 도로하고 저런 그 외곽 지역 하천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반 도심지라고 하더라도요. 차도가 있으면 차도에 물이 차기 시작하면 내 차 바닥에 물이 차는 것처럼 배수 기능을 상실한 상태인 겁니다. 그 비가 많이 쏟아지면 일부 고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때 지금 화면을 보시면 차도가 있고 그 옆에 인도가 있으면 네. 턱이 있게 되겠죠. 턱 높이까지 물이 잠긴다면 그 도로는 배수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그쪽은 절대 진입하시면 안 되시고요. 네. 사전에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경보가 따로 없더라도 우회하시는 게 맞게 되겠고 그래서 사전에 대피하시는 상황이 되고요. 차 바퀴가 잠기는 상황에서는 2분의 1 이상이 잠기게 되면 시동이 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네. 되니까 차량이 3분의 1, 바퀴의 3분의 1 이상 정도가 잠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천천히 안전한 곳으로 차량과 이동하시고 반 이상 잠기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차량을 두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셔야 됩니다. 하천 같은 경우는요. 위험 사례가 하천을 이제 건너시다가 갑자기 계곡물이 불어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초 단위로 수위가 급격하게 높아지는데요. 그럴 때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건너시다가 수위가 넘어오는 상황이 되면 네. 밀려 내려오는 방향으로서는 피할 수가 없으니까 잠깐이라도 그 반대쪽으로 문을 열고 일시적으로 수초의 시간을 벌고 바로 차는 버리고 피난하셔야 합니다. 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만약에 도로에 인도턱까지 물이 차올랐다면 진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과거의 우면산 산사태처럼 네. 사실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은 급비탈, 그러니까 집 근처 비탈면 경사면 아래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좀 위험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들을 좀 점검하셔야 될 텐데 어떤 부분들에 좀 유의하셔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산사태는 직접 요소가 세 가지입니다. 네. 땅, 토질, 그다음에 경사, 그리고 물을 머금고 있는 함수율입니다. 집중호우가 생기게 되면 함수율, 물을 많이 머금게 되니까
산사태 3요소가 완벽하게 되는 경사면 아래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는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죠. 아까 취재 영상에서도 보면 네. 높은 방벽 위로 물이 엄청나게 3m를 흐르는 게 보였는데요. 네. 저것도 지금 함수율이 꽉 찬 상태로 있기 때문에 밑에 차량을 주차되어 있는 게 보였었는데요. 저 밑에 제 차가 주차되어 있다고 해도 저는 이동을 안 하겠습니다. 저 배수가 완료가 되고 가라앉을 때까지는 접근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네. 안전합니다. 당부드립니다. 네. 당부드립니다. 예.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산사태가 경우엔 그 위에 네. 경사면에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율을 초과했기 때문에. 네. 예, 지금 전국 곳곳에 산사태 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워낙 연일 계속해서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산사태 전조 증상이 없는지 좀 미리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점들을 점검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이제 전조를 얘기할 때 예를 들어 직접적으로 산사태가 시작되는 상황이면은 일단 배수 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에 물이 엉뚱한 곳으로 솟구치게 되고 그리고 땅이 균열을 냅니다. 당장 시작이 되면은 땅 밑을 버티고 있던 나무 뿌리들이 끊어지면서 우지끈 소리가 나고 멀리서 보았을 때 큰 나무가 흔들리면서 쏠립니다. 그럴 때는 초속 20m, 15m/s 최소 이상 20m/s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사람이 피할 수가 없어서 네. 내려오는 수직 방향으로 피해라고도 말씀드리고요. 또 가능하면 철근 콘크리트 주택 방벽의 반대쪽인데 이때가 되면 생존율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큰 자연재난을 사람이 막고 피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징조라고 하면 말씀드리는 경사면에 무른 땅 밑에 계시는 상황이 된다면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는 사전에 대피하는 게 벌써 징조는 시작됐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게 가장 훌륭하고 최선책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충남 논산에서는 오피스텔 건물 지하가 침수되면서 지하 2층 승강기에서 사망하는 사고,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지하에서 승강기를 타고 있는데 갑자기 물에 차올랐다.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지금 그 해당 사고를 봐도 네. 저 오피스텔이 이제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규모가 그래도 좀 되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일단 지하 주차장 같은 공간은 내려가는 방법이 차량으로서는 이렇게 램프라고 하는 경사로로 내려가게 네. 되고 사람이 오르락 내려가는 승강기와 계단이 있겠죠. 제일 위험한 공간은 침수가 시작됐을 때는 승강기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승강기 같은 경우는 화재 때도 마찬가지지만 침수 상황에서 동작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가 밀려 내려오는 상황이 된다면 우선은 계단 쪽이 안전하니까 계단 쪽은 건물 현관을 통해서 유입이 돼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물이 내려올 확률이 낮고요. 네. 하지만 지하에서는 피난 방향으로 문이 열리기 때문에 계단을 들어가는 문이 만약에 열리지 않는 상황이라면 안쪽에 물이 차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때는 경사로로 올라오시는데요. 그럴 때는 벽을 두 손으로 짚고 네. 빨리 올라오시려 하지 말고 흘러내려오는 물을 밟아야 하니까 옆으로 서서 두 발로 개걸음으로 걸어서 천천히 올라오시고 대피하셔야 합니다. 예, 폭우 시에는 승강기보다 계단이 안전하겠거든요. 승강기는 폭우든 화재든 일반 승강기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원칙입니다. 예, 자 그리고 충북 옥천군의 둑길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하천으로 추락해서 전복되는 사고도 네. 있었는데 소방당국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물길이 워낙 거세서 좀 구조가 쉽지 않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상황 사례를 보면요. 이 오피스텔의 승강기 사고도 새벽 3시에 신고가 들어와서 일어났고 그리고 또 새벽 4시에 말씀하신 축사 점검을 혼자 하러 가셨다가 차를 점검을 하고 차를 돌리다가 하천으로 떨어지셔가지고 이렇게 됐고요. 또 산사태 사망 사고도 있었고 그다음에 밭을 점검하시다가 아침 6시에 나가셔서 그래서 지금은 점검하실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는 사전에 준비할 때 배수로를 점검하고 뭐 시설을 돌보고 하는 것이지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 그리로 접근하시는 것은 사고를 자초하는 일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게 되겠고요. 또 하나 당부드릴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 119의 신고는 당장 오늘 새벽에 훨씬 더 그랬을 겁니다. 119의 신고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구조대 같은 경우는 희소적으로 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응하고 구조하기 위해서 마련이 돼 있지 네. 동시에 수백 수천 군데를 순식간에 가볼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시고 막상 맞닥뜨렸을 때는 그거를 대응하려고 하시지 말고 회피하시는 게 최선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예.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충주댐과 대청댐 같은 다목적 댐 수문을 열어서 방류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하천 하류 지역에 계신 주민분들 대피도 하셔야 할 것이고 또 유의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오송 지하차도 침수도 네. 큰 비가 온 후에 일어났지만 그 사이에는 하류 뚝의 붕괴가 있었습니다. 또 그 뚝이 붕지기 전에 인근 주민들이 많은 신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대민 지원을 하는 파수꾼 역할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천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이면 뚝까지 올라오지 않았던 물이 하중을 받게 되니까 역시 징조가 보이게 되겠고요. 그렇게 되니까 침수가 하천변 도로가 이상 침수 수위가 높아진다거나 이상 상황이 생기면 그거를 신고해서 알리시고요. 또 우리 환경부 행정안전부에서는 안전 디딤돌이나 홍수 알림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자기 위치 정보를 GPS 정보랑 해서 같이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외곽에 계신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한테 그걸 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우니까 우리 주민분들 특히 노약자, 가족을 가지고 친인척 가지신 분들은 정보를 찾으셔서 그리고 안부를 물어서 이렇게 촘촘한 안전망을 갖춰야겠습니다. 예, 요즘 이런 극한호우가 좁은 지역에 워낙 갑자기 쏟아지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인데 만약에 극한호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을지 이것만은 꼭 숙지를 해야 된다 하는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 안전시설에 대한 인프라가 넓게 희석돼서 흩어져 있는 외곽 지역이 좀 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해당 위험지역, 취약지역, 경사로 아래 계신 분들, 하천변에 계신 분들은 사전에 점검 대비를 잘 하시고 막상 맞닥뜨리는 순간에는 꼭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선제적으로 친인척, 먼 곳으로 잠시 피해 계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극한호우라는 상황, 500년에 한 번, 200년에 한 번, 지금 비가 한 번 왔다고 이 비가 500년 동안 안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만큼 강도가 높아졌고 빈도가 총량은 같지만 좁게 빠르게 강도가 극한으로 호우가 내리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여태까지 겪어왔던 것만 대비한다 아니고 그 이상의 상황을 예상해서 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